안녕하세요. 하늘만이 무속대입니다. 우리 무당들도 많이 말씀하는 운맞이라죠. 운맞이.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성주맞이, 또 다른 말로 대운맞이라고. 이게 사실은 다른 것 같지만 거의 같은 의미로 보죠. 같은 의미. 이제 대부분 통상 이제 성주맞이라고 할 때만, 성주맞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집을 새로 지었다. 새 집을 지었다. 아니면은 새 집이 아니라도 헌집인데도 옛날 묵은 집인데 내가 이사를 갔다. 이런 경우에 어쨌든 이사를 와서 묵은 집 다른 누가 살던 집을 이사 가도 나로서는 이제 새 집이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원래 있던 헌 집을 부시고 새 집을 지었다. 이럴 때 이 집이라는 이제 성주, 그래서 이 집이라는 곳에 성주를 맞이한다. 근데 맞이한다고 할 때 이럴 때 이제 통상 이게 안택이라고 그래. 안택. 이제 안택에서도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집안에서 살다가 같은 집에서든 어떤 이사 가서든 살던 집에서 어떤 우환이 생겼다. 우환이 생겼다 이럴 때는 이제 그 집에 관련돼서 터를 뭐 잘못 이사 왔다 뭐 이렇게 그 터하고 나하고 맞는다 맞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럴 때 안택이라는 걸 해요. 이런 때도. 근데 안택을 할 때 그때 기본 절차는 똑같아요. 기본 부정을 치고 뭐 정심경, 육주문, 태을경, 뭐 여기다 천수경까지 한다고 해도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기본 안택의 절차에서는 통상 조항경을 먼저 읽어요. 그 다음에 당상경, 천룡경, 지신경, 명당경, 성주경. 요 의미는 제가 이제 안진거리 강의에서 문서 강의에서 많이 해놨고요. 또 다시 한 번 더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좀 생략을 하고요. 왜 이런 순서를 하는지, 그때 집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을 경우에, 그런데 그때 어떤 우환이나 뭐 질병이나 뭐 다른 사고나 뭐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해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다. 그럴 때는 제석경이나 제석분풀이를 했어요. 예전에는. 지금 이거는 거의 이제 없어진 문서가 됐는데 통상 다른 말로 당금액이라고 해요. 당금액이. 당금액이가 제석경이에요. 사실은 이때 이 제석님이라는 분이 이 당금액이에서 나오는 제석님은 어느 스님이 지나가다가 뭐 어느 여염집에 들어가서 어떤 여자와 이렇게 동침을 하고 그래서 딸을 8 낳았는데 그 딸을 뭐 팔도에 보내서 무당이 시주됐다. 이런 얘기들이 써 있는 건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이제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제석경 제석본풀이는 거의 이제 없어진 문서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 안진거리 경문의 내용들이 다분히 과거에 이런 어떤 문화적인 현상이나 우리가 이제 지식의 수준이 조금 지금같이 많은 지식을 갖지 않을 때 이것들을 그냥 믿고 살던 시절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게 사정이 돼서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새집을 졌거나 이사를 갔을 때는 요 성주경까지 하고 성주풀이를 해요. 성주풀이. 이 성주풀이가 한양군 문서에서는 황제풀이라고 돼 있어요. 황제풀이. 같은 내용인데 이 성주풀이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지면은 이 집에 들어가는 기둥이나 나무나 벽돌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구해와서 집 짓는 과정을, 그래서 뭐 은도끼로 찍어내고 금도끼로 다듬어서 뭐 이 석가래 얹고 기둥 얹고 집어 얹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 성주라는 성의 주인이라는 어떤 건물로서의 기와 벽돌, 시멘트 요런 종류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집이라는 안에 성이 생기고 이 건물이라는 자체에 어떤 기운 또는 혼을 불어넣는다. 이래서 성주신을 맞이한다. 그래서 성주맞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뭐 어떤 사람들이 아파트를 짓고 뭐 연립을 짓고 다세대를 짓고 뭐 단독주택을 짓고 해도 이 건물 자체에 어떤 신이 깃든다는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도 이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 성주풀이 황제풀이라는 것도 거의 지금은
사라져가고 있는 문서가 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운맞이라고 얘기하고 성주맞이라고 얘기하고 대운맞이라고 얘기할 때 아마 지금 대한민국의 무당으로 뭐 역술가로 철학가로 뭐 손금쟁이 뭐 어떤 사람들도 절에서 쭉 날라리 땡땡이도 어떤 사람도 기본으로 우리가 통상 7수라고 하죠. 17살, 27살, 37살, 47살, 57살, 67살이 됐을 때 그 7수 나이 드는 때를 성주 운이 드는 때다. 이 대운이 드는 때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역술, 사주팔자, 명리철학을 보시는 분들은 그 대운수라는 게 10년 단위로 어떤 사람은 1살, 11살, 21살, 어떤 사람은 2살, 12살, 32살, 42살, 52살, 어떤 사람은 3살, 13살 이렇게 다 달라요. 개인별로. 그래서 저 대운수라는 것이 정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뭐 입춘과 뭐 이런 거 기준돼서 따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뭐 정확하게 여러분들 모르셔도 만세력이라는 표에 보면 대운수가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은 명리 역술 철학을 보시는 분의 대운수하고 통상 우리 민족들이 그냥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아니면 역술가 철학가 스님 중 목사 어떤 낭망도 같은 소리라는 것이 7수를 말해요. 7수. 7수를 성주 대운이 든다는데 사실은 이 운맞이를 하든 성주맞이를 하든 대운맞이를 하든 같은 의미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나 나나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어떠한 사람이나 무당이든 법사든 일반인이든 이 운이라는 거에 어떤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로는 이게 알 수 없는 거거나 알 수 없는 거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다. 보이지 않는 것을 좋은 말로 하면은 기운이다. 기운. 그냥 평범한 말하면 기운인데 이 기운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것을 이 사람에게 전해주고 하느냐. 이 문제에서 정말로 이 문제에서는 이건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무속인들이 1년, 2년, 3년 최소 3년 이상 무속인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알아들을 내용인데 어떤 경우에도 운맞이를 하고 성주맞이를 하고 대운맞이를 해도 7수에 반드시 들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그런데 통상 인간의 인체 리듬의 사이클 우리 생활하는 삶의 어떤 순환 방식에서는 대부분 7수를 기준으로 해서 뭐 1년이 늦게 들어오고 1년이 뒤에 들어오고 뭐 2년이 늦게 들어오고 2년이 빨리 들어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7수의 성주라는 것이 대운이라는 것이 운이라는 것이 움직이더라. 그럴 때 이 성주든 운맞이든 대운맞이든 할 때 우리 무당들이 보면은 99%다 조상을 풀어주게 돼 있어. 조상. 그 집 어떤 조상이 나와서 이 보이지 않는 기운 힘은 조상님이 가져다 주는 것이다. 조상님이. 그래서 이 조상님을 잘 풀어내야지 성주운도 받고 대운도 받고 아무리 이 기와 벽돌 시멘트에다가 운을 불어넣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살다가 뭐 기와장이 하나 날라갔다. 아니면은 뭐 벽돌이 하나 잘못됐다. 이러면은 운이 날라가 버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왜 그러면은 17, 7, 27, 37, 7수의 성주운이라는 걸 만들어 놨느냐. 이거는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냥 살면서 경험치에 의해서 얘기한 건데 제가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어떤 사람도 인생에 우리가 1살에서 10살, 10살에서 20살, 20살에서 30살, 30살, 40살, 40살에 50살, 50살에 60살, 60살, 70살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1살에서 5살까지 요때는 기본 10년 단위 주기 중에서 요때는 거의 첫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운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나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 다음에 10살에서 15살까지도 아직 초년병이다. 그 다음에 21살에서 25까지도 21살에서 25까지도 21살에서 25까지도 21살에서 25까지도 이때는 20살의 초기
30살에서 35살까지도 30대의 초반, 40살에서 45살까지도 40대의 초반, 50대 초반, 60대 초반, 이렇게 전반기에서는, 인생의 전반기에서는 모든 것이 어설프고 서투르고 그러지 않는가. 그래서 통상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돼도 7살, 8살에 학교를 들어가는 이유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5살, 6살만 해도 아직 애기고 7살, 8살이 돼야지 그때서야 인지 능력이 생기고 뭔가 배우면 습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다시 또 15살, 17살이 넘어가야지 그래도 고등학생 정도가 돼야지 준성인으로. 그래 지금은 아마 요번에 선거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겠지만 뭐 17, 18로 선거 연령을 낮춘다는 말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도 20살에서 25까지 요때만 해도 뭐 남자들은 대부분 뭐 군대를 갔다 온다든지 대학교를 늦게 군대 갔다 오고 졸업하면은 아마 요때쯤 돼서 그래도 27, 8은 돼야지 요때 아마 뭐 사회생활도 시작하고 결혼식도 하고 뭐 이런 때가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30대가 시작이 돼도 30대가 시작이 돼서 30 초반에는 이제 가정을 이끌고 살아도 이제 초보 부모가 된다면 초보 부모. 그래서 이제 35, 37이 넘어가야지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에서도 안정되게 흘러가는 그 나이가 되고, 이제 중년이 돼서도 41살에서 45살만 해도 중년으로서는 초보 중년이다. 그래서 45세 넘어가서 47 정도 돼야지 이것이 중년으로서의 안정된 기운을 갖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50에서 51살, 55살까지도 이제 정말로 이제 장년이 돼서 내가 초보 장년이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어느 경우에도 초등학교 7살, 8살, 고등학교 정도 되는 나이, 사회생활 시작하는 나이, 부모로서의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나이, 자손들 결혼을 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나이, 근데 자손들 결혼해서 손주를 슬슬 보기 시작하는 나이. 그래서 어느 경우는 67세 정도 되면 이제 사회생활에서 물러나서 내가 이제 조금 말년을 즐기는 나이가 되는데, 그래서 옛사람들도 그래서 7수라는 것을 성주운의 기준으로 보지 않았을까. 근데 현장에서 우리가 손님을 보고 점을 보고 상대를 해보면은 어떤 사람 분명히 3살, 23살, 33살, 43살, 53살인데도 운이 들어온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은 55, 56, 35, 36, 45 이때도 운이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편적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27, 37, 47, 57 요때 운이 가장 왕성하게 들어오더라. 그때도 이 운이라는 것이 그때 7살, 8살 이때 뭐 학교 다니고 하는데 뭐 운이 있겠어요. 크게 뭐 변화가 있겠어요. 이때 이 어린아이들 운이라는 것은 부모의 운에 이제 휩쓸려 가는 것이고, 마찬가지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됐을 때도 결국은 부모의 운이, 내가 초년에 처음에 운이 시작하는 거, 그래서 보통 27, 그 사냥꾼 문서에서는 27의 초년성주, 37의 인연성주, 47의 중년성주, 그 다음에 57의 대성주라고 그래, 대성주. 같은 성주운이라도 이제 꽉 찬 대성주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67의 노제성주, 그 다음에 이제 77의 말년성주래요. 말년성주.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그래서 한양꾼 문서가 통상 27부터 초년의 운을 말한다. 7, 8, 17, 18 요때는 부모 운에 휩쓸려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27이 넘어서 결혼을 했을 경우에, 결혼을 안 하고 살 경우는 부모운과 같이 맞물려 가는데, 결혼을 할 경우에 이 사람이다, 이제 같은 성주라고 해도 이 건물이라는 것이 주인이 아니라 이 성의 진짜 주인은 여기 사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사는 사람인데, 이때 여기 사는 사람을, 남자를 보통 대주라고 그래. 대주, 큰 주인이다. 여자는 기주라고 해. 기주. 그래서 터의 주인이라고 해. 어떤 경우는 기주라는 말도
뭐 귀주라는 쓰는 말도 있고 계주라는 말도 쓰는 사람도 있고, 요거는 좀 잘못된 말이고, 기주라는 건 터의 주인이다. 남자는 큰 주인이다. 그래서 대주, 기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주라는 신은 아닐 거 아니에요. 산 사람이 신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산 사람의 운을 통상 우리가 말해서 신으로 본다. 운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 사람에서 정신이나 혼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정신이나 혼의 이 운을 누가 움직여주나? 결국은 조상님이 움직여준다. 그렇게 봤을 때, 뭐 남자만 성주운이 있느냐, 여자는 성주운을 못 받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보통 전체적으로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이혼을 확률이 30%, 40%, 50% 지금 많이 높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결혼을 하면은 그냥 여자가 그 집에 뿌리 박혀서 사는 시절에, 그때는 여자들이 사회 활동을 하는 일도 없었고, 할 일도 없었고, 대부분의 재산 상속도 아들의 아들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집이나 논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남자의 아들의 이렇게 명의를 하고 등기를 하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회가 바뀌면서 지금은 여자들도 집문서, 땅문서 다 가지고 있는 시절이 돼 있고, 여자들이 독립해서 홀로 사는, 그렇게 이혼해서 싱글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결혼 안 하고 홀로 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여자들도 성주운을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당연히 여자분들도 운만이, 성주만이, 대운만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운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체, 성주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체, 대운이라는 보이지 않는 이 실체를 맞이한다고, 여기다가 또 경문이나 읽어대고 축원문이나 읽어대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소원이나 빌어대는 것으로는 운 맞이고 성주 맞이고 대운 맞이고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때 반드시 무속인들은 대운 맞이를 하든 성주 맞이를 어떤 경우도 조상을 풀어준다. 그 조상을 풀어줘서 이 조상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가 운, 성주, 대운, 대성주, 큰성주, 초년성주, 이년성주, 중년성주, 대성주, 노제성주, 말년성주, 어떠한 성주운, 어떠한 대운도 결국은 조상님을 풀어주면서 그 조상님이 합의를 받아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 무속인들이 하는 일은 명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제 경험에 비추어서 이런 것으로 저는 보고, 지금까지 어떤 구슬에도 조상님을 풀어주는 것을 가장 위주로 해서 구슬했어요. 물론 거기에는 뒤따르는 부수적인 행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성주 신체를 한다고 해서 소지종에다가 벽에 붙이고 쌀을 던지는 행위도 있고, 성주 솔가지를 댑고서 벽에 붙으면 그 자리에 성주가 앉았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항아리를 모시는 경우도 있고, 대감단지를 모시는 경우도 있고, 성주단지를 모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보이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조상님이 와서 지금 이 성주의 합의를 받아주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댓글에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서 설명이 부족했다면 제가 다음 기회에 이 안짓거리 경문 강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속대입니다.